농경시대, 풍요로움과 평화를 기원하며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나무와 돌 등 자연물에 의지했다. 인간의 원초적인 소망에 의해서 토속신앙, 민간신앙이 태동이 되지 않았을까. 마을 입구에 세웠던 장승은 마을을 지키며 백성의 희로애락까지 품어주었는데, 장승이야말로 가장 한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국시대에 등장한 장승.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담긴 해악의 예술은 이제 문화가 되었다. 그 단순한 이미지는 마치 현대 추상 조각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조형성을 보여주죠. 이제 장승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전통으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왜 장승을 세우게 되었을까? 겨울과 봄의 전환기인 2월이면 제주도는 마치 꽃샘추위가 닥치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바다의 파도가 높아지며 날씨가 성을 내기 시작한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제주에 온다는 이 시기에 제주도에서는 바람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굿을 버려 한 해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사실 제주도는 혹독한 환경 조건 때문에 예부터 바다를 신성하게 생각해왔다. 특히 봄을 준비하는 계절의 문턱에서 밭가리로 땅을 고르는 일부터 어부와 해녀가 어업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잔잔한 바다와 풍어를 만나는 일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자기가 어디 의지하고 싶은, 또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거가 바로 자연신이 대상이 되고, 그 자연 하늘과 땅에 또는 나무나 여러 가지 상징물에 대해서 기복을 하고 기원을 드리고 소망을 빌고 했던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소망에 의해서 그 어떤 토속신앙, 민간신앙이 태동이 되지 않았을까. 넓은 대지에 곡식을 심어 살아가던 농경시대.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혹독한 가뭄이었다. 비가 내리지 않아 풀과 나무가 말라 죽고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려 서로 잡아먹거나 아이들을 버릴 정도로 농경시대의 가뭄은 심각한 참사였다. 오로지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고대 국가의 왕들은 비가 내리길 비는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은 여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묘을 그려서 비를 빌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종묘와 여러 산천의 신에게 기우제를 올린 기록이 남아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의 칠머리당 영등굿은 육지의 곡식 풍작을 기원하는 동시에 바다의 평온과 풍어를 비는 민속신앙이다. 영등굿은 해안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를 기반으로 전승되었다. 영등신은 바다와 바람, 농업과 어업, 해산물을 관장하는 만물의 신으로서 백성들은 굿을 통해 마을의 안녕을 염원했다. 이런 백성의 염원은 마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뒷산의 산신, 하늘의 천신, 그리고 여러 수호신을 모신 형태의 당집은 백성들이 마을을 수호하고 풍년을 원하는 마을 제의부터 개인의 소원을 비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마을 입구에 돌을 쌓아 만든 누석단도 신앙의 장소가 되었다. 민간신앙은 이제 개인신앙, 그리고 가정신앙, 그리고 마을신앙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그 마을 신앙일 경우에는 크게 상당신, 하당신이라 해서 이렇게 그 구조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신은 그 마을 뒷산에 위치해 있는 그 주로 산신을 가리키고 있고, 하당신은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장승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산 등 자연을 숭배하고 돌과 나무 등 무생물에 정신을 부여해 신봉하는 것이 한국의 토속 신앙이 되었다. 특히 사람 모양의 형상물인 장승은 마을이나 절의 입구, 동네 고개 등지에 세웠던 수호신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재액을 막아준다고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신령시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치성을 드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장승은 기록상으로 보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장생이라는 이름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어서 현재까지도 시골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민간신앙의 한 형태인 거죠. 장승의 어원은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기록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정표를 뜻하는 한자어 후를 설명한 장승이란 말이 재앙승에서 장승으로 변했다. 우리나라 장승의 기원은 부족국가 시대에 제를 올렸던 장소인 소도, 마을의 큰 바위인 입석, 돌무더기인 누석단에서 비롯됐으며, 삼국시대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에서 장승의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장승을 부르는 명칭에는 지역에 따라 수살마기, 수살모, 벅스, 벅시, 병승, 돌하르방 등 한자어로 표기하거나 사투리로 부르는 곳도 있다. 장승은 깊은 산속 고갯길과 오래된 마을의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장승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수호신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혼합된 장승. 그렇기에 장승 안에는 민생의 감정과 기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백 년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안동의 하회마을.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역시나 입구에 선 장승이다. 민중의 얼굴을 형상화한 하회탈이 권선징악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면, 장승은 익살스럽기도 하고 괴기스럽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마을 주민을 보호하고 나그네를 겁주며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오래된 어떤 장승의 역할은 질병퇴치죠.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기운,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나무에다가, 우리가 장승을 보면 어떻게 정겹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보면 음산한 저녁이라든가 달밤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승의 기능으로는 마을로 들어서는 큰 길가나 입구에서 수호신 기능을 하거나, 장승의 몸에 어디까지는 면리라고 적어 이정표 기능을 하는 노표 장승도 있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지세가 약한 곳에 비보 장승을 세우거나 동서남북 방위를 지키는 기능도 있다. 동방 청제 축기 대장군, 그러니까 우리가 동청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방 백제 축기 대장군,
남방 청제 축기대장군, 북방 흑제 축기대장군. 그래서 방위색을 갖다 붙이고 또 중앙에는 그 황색으로 상징을 해서 사방, 즉 모든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그 사악한 기운을 그 마을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장승이 한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그 장승의 몸통에다 적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승의 몸체에는 세로로 글자를 새기는데 이정표와 방위를 적어 기능을 알리거나 천하대장군, 금호장군, 호법대신 같은 살기나 재액을 막는 장군이나 국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이라는 뜻을 새겼다. 특히 땅을 뜻하는 지하여장군은 천하대장군과 함께 장승을 대표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하여장군이라고 요즘 흔히들 많이 써져 있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릇된 표기입니다. 남녀 장승 공이 대장군이라고 이렇게 칭해져야 많습니다. 천하, 지하, 즉 이 장승의 성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인간과 같이 남녀라기보다는 음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을의 수호신 장승과 관련한 제1호는 장승으로 나무를 벨 때 그것을 다듬어 장승으로 세우고 영력을 불어넣을 때 해마다 당산제와 함께 장승의 제사를 지낼 때 등으로 나뉜다. 칠갑산 장군의 전능하신 영업으로 1년 365일 태평성대 속에서 군민 안전과 각종 재난사고 없이 평안하시옵고 모든 만물이 번성하고 매사에 순조로워 평안과 풍년농사가 되도록 구조 살펴주소서. 장승제는 대체로 음력 정월 19날에 지내는데 마을에서 선정된 남자들이 제의를 주도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운문산, 선원사의 위치를 나타내는 11의 장승을 세우고 각자 이름을 붙이며 제의를 올렸다고 한다. 마을 입구 어귀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그 이른 아침부터 제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밤 자정이 되면은 행해지게 되는데 마을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제의 형태는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간절하게 소망하나이다. 지금까지 제가 칠갑산 천하대장군과 칠갑산 지하여장군에게 소망을 빌었던 이 모든 내용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장승제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어우러져 현재 유교식 제의 형태로 남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평화를 기원하는 장승제는 마을 사람들의 개인 소망과 염원을 함께 기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을의 큰 잔치로 펼쳐졌다. 장승제 문화가 내려오는 지역으로는 충남 부여군 은산리 외에 전국적으로 30여 군데가 넘을 정도다. 장승의 역사가 깊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청양의 칠갑산. 장승에 대한 유래와 전설이 많은 칠갑산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1999년 장승공원이 마련됐다. 국내 최대 규모로 약 350여 점의 한국, 외국 장승들이 전시되어 있다. 공원에서 눈에 띄는 장승들 중 특이한 것은 동서남북 방위를 지켜주는 오방석 돌장승. 익살스런 표정이 특징이다. 그리고 무서운 인상으로 잡기와 애군을 쫓는다는 도깨비 장승까지 이곳의 장승은 다양한 사연을 지니고 있다는데
이 저녁에 이 장승에서 도깨비 불이 나와가지고 싸웠다. 애적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고 도망갔다는, 퇴치했다는 이런 전설도 이 장승에 의해서 이렇게 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장승이 많은 청양의 대치리, 청장리, 용두리는 칠갑산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싼 입지에 그 이유가 있다. 칠갑산은 아주 우리 장승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긴 해요. 일단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 편해서 쉽게 차로 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굉장히 교통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산촌이잖아요, 거의. 그 지역이 장승이 많은 것은 결국 지리적인 여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나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저는 장승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외딴 지역이다 보니 농사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근심, 타지에 나간 가족에 대한 우려를 장승을 통해 위안을 받은 것이다. 조촐한 제상과 함께 장승공원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남장승, 여장승 한 쌍. 특이한 사연이 있다. 청양의 칠갑산 대장승, 칠갑산 청양군과 또 지리산의 그 구례 여장군과 그 각 지역의 화합을 위해 서로 간에 그래서 이 홀예식을 거양을 짓게 할 수 있게끔 서로 이 사등간을 맺었습니다. 사실 옛부터 마을에서는 양기와 음기를 뜻하는 남녀 장승의 혼례를 통해 마을의 액은 물리치고 복은 드리는 재액 초복 효과를 기원해왔다. 이외에도 장승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썩거나 그 모양이 변형되는데 새로운 장승을 세우거나 헌 장승을 보존할 때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본래 그 장승은, 오래된 장승은 그 새로 만든 장승과 함께 세워두거나 또는 그 오래된 세월이 수년이 지나면 이제 썩어서 넘어지든지 하겠죠. 그러한 장승은 새로 세워진 장승들의 뒷부분에다 이렇게 일종의 방치처럼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장승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그동안에 마을을 지켜줬던 하나의 신성한 신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장승 자체가 가정에서 가져가서 화목으로 쓴다든지 또는 다른 마을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장승 무덤은 부식된 장승을 파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장승 문화이다. 나쁜 기운이나 병마, 재액, 호환을 방비하고 마을의 풍농과 화평, 출타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던 장승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간 것이다. 다양한 모습의 장승이 반기는 이곳은 안동의 장승공원. 장승 전통 문화를 수백 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장승 제의를 드리기 위한 당집까지 마련돼 장승을 만들고 세우고 믿는 모든 과정을 신성하게 진행한다. 장승도 사실상은 비록 죽은 나무지만 새로운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서 장승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기를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한테 이런 고하고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장승을 만든다면은 하루 이틀은 집에서 아주 모욕제게 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깨끗한 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묵상을 하죠. 40년이 넘도록 장승의 전통 문화를 지켜온 김종흥 장승 조각가는 매번 장승을 만들 때마다 경건하게 재를 올려 작업을 고한다.
나무를 베고 조각을 하고 완성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장승신이 굽어 살펴달라는 뜻이다. 장승이 마을을 보호한다는 믿음은 확고한 민간 신앙이었다. 십수년 전 어떤 시골 마을 주민들은 도난당한 장승을 찾아달라고 관공서를 방문해 만일 장승을 찾지 못하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니 꼭 찾아달라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장승은 언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실제로 장승이 민간 마을에 이제 확산되고 그다음에 사찰 입구에 들어서고 하는 시기가 되게 조선 후기로 추정이 됩니다. 되게 18세기, 19세기에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장승을 세우면서 자기의 어떤 미의식이나 미적 감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장승의 얼굴 이미지에 담아내기 시작한 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장승은 경남 함양군 벽송사의 장승으로 커다란 왕눈과 방울코가 인상적이며 남원 운봉마을에 있는 돌장승은 농사꾼의 자화상 같은 이미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얼굴 표정이 특징이다. 이런 돌장승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나타나며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석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돌조각은 좀 과장된 이미지, 민중 삶의 혹은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과장된 이미지로 조각하면서 그런 해학을 담아내는데 큰 어떤 조각 예술로서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나무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런 이미지를 단순화해서 할 때면 눈, 코, 입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그 조각이 손쉬운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이미지로 수호신을 만들었는데 그 단순한 이미지는 마치 뭐 현대 추상 조각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조형성을 보여주죠. 장승을 만들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작업을 하는 성인의 몸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며 특히 산에 오르는 길도 신경 써야 한다. 반드시 그 해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삼살방, 즉 세살, 겹살, 제살 등 불길함에 해당하는 방위를 피해 길한 방향을 미리 골라 올라가야 한다. 또한 장승으로 쓸 나무는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을 곳에서 자란 것으로 목질이 단단하고 옹이가 없고 곧게 자란 것을 택한다. 일반적으로 남장승은 양지, 여장승은 음지에서 자란 나무로 쓴다. 장승의 나무는 소나무, 또 그 외에는 밭나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소나무와 밭나무는 가장 인간과 가깝고 또 가장 우리가 또 신격하게 모셨던 나무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 소나무나 밭나무를 위해서 장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승을 조각할 때에는 나무가 자라난 방향과는 반대로 나무의 뿌리 쪽이 장승의 머리 부분이 되도록 조각한다. 일상적인 모양을 뒤집어 종교적 의미를 지닌 나무로 변환시키려는 의도다. 장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장승목의 껍질을 벗긴다. 밤나무, 배추나무, 참나무 등은 단단하기 때문에 깎기가 어렵지만 오랜 시간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최고의 나무를 선정해야 한다. 일차적인 나무 손질이 끝나면 장승의 역할에 맞는 얼굴을 그려 넣는다. 장군의 위엄, 도깨비의 익살, 능청스러움과 남성의 강인함 등이 장승 조각가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밑그림이 완성되면 장인이 도구를 사용해 장승의 얼굴을 조각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 만드는 장승의 얼굴은 지역에 따라 특이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북방형은 얼굴이 길고 눈이 찢어져 있으며 코가 길게 만들며, 남방형은 얼굴이나 눈이 둥글둥글하고 코는 옆으로 퍼지게 만든다. 한국인들은 북방형 얼굴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북방형 얼굴은 나무 장승을 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쪽에는 산세가 약하기 때문에 느른 평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마 좀 넓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승도 좀 편안한 얼굴이고, 저 북쪽으로 산세가 험악한 이제 쪽으로 가면은 역시 좀 이제 사람들 마음도 성격도 좀 포악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승도 좀 힘있게, 좀 우락부락 한마디로 그런 이제 표정을 좀 무섭게 이렇게 더 만들죠. 장승은 얼굴, 몸통, 그리고 땅에 묻히는 부분인 체근으로 구분이 된다. 목에 구분 없이 바로 몸통으로 연결되는 장승은 팔과 다리에 표현이 없다. 장승의 얼굴은 눈이 큰 퉁방울과 우뚝 솟은 코, 크게 벌려 이빨이 모두 드러나는 입으로 만들어져 있다. 장승은 만드는 나무에 따라 허리가 굽거나 약간 기우뚱한 것이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대개 일자형으로 바로 서 있도록 만든다. 장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현. 그 모습이 해학적이어서 우락부락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무섭게 보이면서도 다정다감하게 느껴져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 남자 장승은 아무래도 좀 이제 남자는 좀 아무래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눈도 아마 좀 힘있게 올라가 있고, 여자는 눈도 이제 동그랗고, 그 표정도 남자 같으면은 좀 이제 한마디로 억세고, 여자는 좀 순하게 이렇게 좀 곱게 만들죠, 여자는. 그래서 가장 인간과 같이 이제 닮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으로 구분되는데, 남장승은 대체로 관을 쓰거나 사모를 달고 여장승은 비녀를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장승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몸체에 적히는 글자에 담겨 있다. 마을에서 선정된 선비가 의미와 뜻을 생각해 한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며 장승에 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우리가 인간도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애기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듯이 장승도 태어나면은 이제 장승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장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선비가 와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천하대장군, 지하의장군 이렇게 쓰고. 장승의 눈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과정이 지나면 장승의 역할에 맞는 옷까지 입힌다. 오색의 천으로 잡기와 애군을 물리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옷도 입혀주고, 또 저만은 세상은 밝게 보라고, 더러운 거 보지 말고 밝게 보라고 저만 이제 눈도 그려주고, 또 성인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술과 이제 안주도 입에 넣어주는 그런 의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장승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은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장승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마을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 세워서 그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마디로
또 항상 사람들이 동구박 어디 마을 딴 데 출타를 하더라도 장승한테 한마디로 뭐 기원도 하고 잘 다녀오겠다 이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주로 들어온 입구 마을 어귀닥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장승의 형태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수호신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만들어졌다. 지금 장승의 얼굴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우리의 토속적인 탈이나 불상의 얼굴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인 것이다. 장승은 가장 우리의 문화고 우리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사회적으로 어쩌면은 우리의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승이라면은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또 아주 정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승은 이 땅에 서야 되고 또 이 땅을 지켜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간 정선 아라리천. 이곳에서는 강원도의 전통 가옥을 조성해 과거의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마을이다. 산속에 위치한 강원도의 특성에 따라 이곳에서도 민간 신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마을에는 산신을 모셔놓은 선앙당이 현재에도 당집의 형태로 많이 보존되어 있다. 그 기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길에 가다가 돌 하나 던지고 그 돌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 우리가 어떤 그 하늘로 그 탑을 쌓다 보면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의 소망, 저렇게 하늘로 높게 올라가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겠지, 또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어떤 기대, 소망,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꿈, 여러 가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무더기가 모이고 해서 선앙당이 된 것이 아닌가. 선앙당의 시초는 고려 문종 때 신성진의 성황사를 두었으며 위엄 있게 숭배했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나타나는 선앙당의 형태는 사람들이 마을 입구나 길가에 돌을 쌓아 만든 돌탑인 누석당, 그리고 선앙나무와 누석단이 같이 있거나 선앙나무와 장승이 함께 있는 형태, 그리고 영험한 선앙나무 옆에 수호신을 모시는 당집을 지은 형태로 구분된다. 그 그림이나 글을 써 붙이고 저기 한문으로 보면 성황신, 신위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황신, 선왕신의 신위다. 그리고 촛불 정도 켜놓고 이것은 일명 금줄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왜 아기를 출산하면 예를 들어 뭐 부정탄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겁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불결한 그런 일은 없게끔 정갈하게 해라 하는 그런 그 표시로 금줄도 해놓고 하는 그런. 마을에 제사를 올리고 개인의 근심 걱정을 위로하는 기도가 정성스럽게 올려졌던 장소. 바로 이것이 민중의 소리 없는 외침, 숨죽인 흐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다. 백성의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선왕신은 토지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풍요와 평화를 선사했다. 연초에 음력 정초에 선왕 제사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고 선왕에 대한 그 경과 보고를 하는 그런 의식이 되고 또 산에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에 갈 때 여기 와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산에 가서 뭐 위해가 없이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선왕당은 민족의식과 종교활동에 영향을 미쳐왔다.
마을 입구에 장승이 여러 개 서 있을 때 긴 장대가 함께 세워진 경우가 있다. 이 장대의 끝에는 새 조각물이 올라서 있는데 바로 솥대다. 마을에 따라서는 진대, 거우대로도 불리는 솥대는 장승과 더불어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이다. 이 솥대에 있는 그 오리는 신과 이 인간 세상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 가운데 오리는 그 유일하게 그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류거든요. 그래서 물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풍요를 갖다 상징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 물을 부려서 아울러서 마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화재와 같은 큰 화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친근하고 가까웠던 수호신 장승. 가뭄으로 힘들었던 팍팍한 삶. 모진 풍파에 바람잘 날 없었던 민초의 고통. 그 거친 심정을 장승을 통해 위안받았던 민중의 인생이 현재를 사는 후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민중문화의 한 속성으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마을의 수호신이면서 마을의 친구이면서 또 놀이객감으로도 이렇게 형상화가 되잖아요. 많이 구전문학들을 보면 이렇게 장승을 바보 같기도 하고 수호신이기도 하고 또 장승이 재판관이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의 그런 이미지들의 그 집합으로 또 장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승은 그 해학적인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민화와 미술, 문학 등 문화사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한소리로는 병강세가 장승을 뗄나무로 가져왔다 부정을 탔다는 가루지기 타령. 지혜로운 원님 설화에 장승이 등장하고, 정철의 송강가사에도 장승은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부럽다고 노래한 시조가 남아있다. 예술 작품이 막 이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갇힌 게 아니고, 우리 마을의 자연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환경 조형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작품들이 많고, 정말 뭐,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할 때 뭐 추상성도 있고, 이런 게 장승 문화를 우리 시대에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장승은 실제로 우리가 그때 뭐 아주 그 어떤 인간들이 모여서 그때 투박하지만은 그 가장 그 정감이 가고 투박한 얼굴로서 우리의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을 다 담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적으로 섬진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볼 때도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어쩌면 투박하지만은 되게 정감이 가고, 그럼 가장 한국의 얼굴 심성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 장승이야말로 바로 한국의 문화고. 장승은 마을 입구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재앙을 막고 마을의 안팎을 구분해 주었다. 그리고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신이었다.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바람으로 탄생한 우리의 민속신화. 민생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희로애락을 표현한 장승은 가장 한국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뛰어난 예술적 가치로 이제 장승이 재조명되고 있다.